TV 수신료 분리납부한다. 언제부터일까요? 오늘부터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납부 공포일이 오늘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말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게 된 건가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9일에서 4월 9일까지 국민 참여 토론을 했잖아요. 이때 90% 이상이 분리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6월 5일에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14일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7월 5일에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대통령 재가가 났습니다. 지금 나토 방문 중이죠. 유럽을 방문 중인데 전자결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재가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늘 공포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포 시행이 되면 KBS는 곧바로 말입니다. 즉시 헌법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참 반성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방송 출신이거든요. 저는 MBN 매일경제TV 만들 때부터 창업 멤버입니다. 그때부터 들어가서 MBN에서 기자생활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TV 제가 또 만들어서 대표이사까지 지냈습니다. 웬만하면 방송인이 또 다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KBS TV 수신료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공정을 잃어버렸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정론직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론직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선택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KBS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표현을 쓸게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니 저게 왜 KBS 뉴스에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편파 방송은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TV도 마찬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편파 방송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KBS가 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편파 방송을 하나요? TV 수신료. TV 수신료를 가지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그 방송국이 왜 한쪽 편을 들어가면서 난리를 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요. KBS가 잘못한 거예요. KBS가 잘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죠. 안 생겼죠. 그런데 즉시 헌법소원을 한대요. 아니 무슨 헌법소원에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요. 제가 제목도 그렇게 달았잖아요. TV 수신료 조만간 폐지한다 이렇게 달았잖아요. 진짜 폐지합니다. 진짜 폐지한다니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은요.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2022년 7월 하원에서 수신료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도 2027년까지 수신료 종결하고요. 이후에 폐지합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수신료 10% 인하 방침을 정했고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캐나다도 말입니다. 2020년 이전에 수신료 징수 폐지했습니다. 스페인도 2009년에 통신사업자들이 공영방송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는 2021년에 수신료 인상하려고 국회에 제출했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KBS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에요.
KBS가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전 세계 추세도 있고요. 그러면 겸손하고 공정방송을 했어야 정상인데 공정방송을 못 해놓고 지금에 와서 헌법 소원까지 가겠다? 그러면 TV 수신료 아예 폐지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TV 수신료만 폐지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여기도 없애야 됩니다. 왜 공사를 만들어서 그 공사가 방송국에 광고 영업을 대신해 주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공정 경쟁이 아니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다른 종편들 전부 다 광고 영업팀을 두고 영업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매일경제TV도 마찬가지 광고 영업팀 따로 있습니다. MBN도 마찬가지 광고 영업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야지 광고 영업을 따오니까. 아니 그런데 코바코를 만들어서 광고 영업을 공사가 대신 따서 준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공정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공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더 공정한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TV 수신료요. 이제 오늘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요. TV 수신료를 지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내도 되는 겁니다. TV 수신료가 2,500원이거든요. 월. 이거 안 내면 가산금이 3% 붙기는 붙습니다. 70원이 붙습니다. 70원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공정하지 않으면 TV 수신료 낼 생각 없습니다. 공정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KBS가 대변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말입니다. KBS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됩니다. KBS는 재난방송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급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세계화 수준을 더 높여가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를 많이 다루고요. 정치에서는 아예 손을 떼는 그런 과감한 대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다면 저도 TV 수신료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처럼 또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방망 경영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노조 경영을 계속한다면 저는 낼 생각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도 계속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말입니다. TV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도 매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8,114명이 안 내겠다 하고 민원을 넣어서 안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TV 수상기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도 45,563명이 3건이 그렇게 일어났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요. KBS가 대변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KBS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TV 수신료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6,934억 원이나 받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엄청 떨어질 거예요. 과거에 위탁 징수를 하기 후를 보면 말입니다. 1993년에 2,022억 원이 1995년에 3,685억 원이 됐거든요. 무려 82.25%가 늘어났습니다. 82.25%. 지금 6,934억 원에서 82.25%가 줄어든다고 감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KBS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제발 KBS가 오히려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혁신하겠다. 안을 내놓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KBS도 자산 팔아서 이제 월급 줘야 됩니다. 땅 팔아서 월급 줘야 되고요. 잘못하면 장비 팔아서 월급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공정이라는 길을 잃잖아요. 정론직필이라는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노영 방송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노조가 경영하는 방송이 많은데요. 이런 노영 방송들 저는 그냥 공공으로 놔두지 말고요. 민간으로 다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송도 개혁이 되고 언론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조도 말입니다. 방송국 사서 경영하면 됩니다. 방송국 사서. 뭐 지금처럼 말입니다. 노조가 정치에 그렇게 개입을 하려면 저는 그게 반드시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 아니 정치 개입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KBS가 저는 거듭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진짜 KBS는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과 파괴는 거꾸로인데요. 그런 창조적 파괴의 정신을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 아마 국민들에게 다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거 반드시 말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